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5년 8월에 설립돼서 1974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석유화학사업, 태양광사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부동산업인데요. 2020년 1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엔 첨단 소재가 통합되면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한화도시개발의 자산개발 사업부문을 통합한 후 한화갤러리아를 합병하고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기초소재 부문에서는 PE, PVC, CA, TDI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통해서 셀과 모듈 등의 태양광 제품 등을 담당하고 가공소재 부문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용 소재, 전자소재, 태양광 소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부문은 의류, 잡화, 화장품, 주류 등의 상품 매출을 담당하며 기타 인사이트 부문은 부동산 사업 등을 담당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10조 7,251억 원, 영업이익 7,383억 원, 당기순이익 6,26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2%, 당기순이익은 107.5%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초소재 제품의 판가 상승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솔루션의 기업 개요 확인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의 결정 소식을 전해왔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의 결정입니다. 대가를 수반하는 증자의 결정. 자본금이 늘어나고 돈이 들어와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돈이 들어와서 주식이 늘어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회사 보통 주식이 아닙니다. 기타 주식입니다. 기타 주식 32,000주입니다. 회사 현재 보통 주식 1900이 아니죠. 1억 9,127만 8,497주의 보통주, 현재 발행 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주죠. 112만 3,737주의 우선주에 203만 2천주의 우선주를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운영자금 7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인데 증자의 방식은 주주배정 증자입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예정 발행가액은 34,450원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2023년 1월 3일 확정 예정일입니다. 증권신고서 수리 이후에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예정일 구주주 1월 6일부터 1월 9일 지금 양일간 걸쳐서 청약이 좀 진행되고요. 구주주의 미청약 이후에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그러니까 구주주가 청약하지 않고 잔여 물량이 남아있다면 이 물량은 모두 발행하지 않고 불발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장 예정일은요 2023년 1월 25일입니다.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단에 특별한 어떤 내용을 보면 사항들이 좀 없는데 우선주의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주주배정 증자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주를 결정한 것처럼 단기의 주가가치의 희석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좀 우려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사항들인데 우선주라는 것은 이후에 주식으로 어떤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우선주의 어떤 요건을 좀 갖고 있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거는 상환 전환 우선주가 아니에요. 지금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식 우선주죠. 김영식 우선주, 구형 우선주라고 해서 이게 우선주 형태에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우선주로서 상장되는 그런 형태의 발행이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공시 내용 살펴봤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결정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준 태양광 모듈 사업에 그렇다면 더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결정일까요? 일단 이 운영자금의 어떤 사용 용처가 정확하게는 좀 밝혀진 부분은 아니죠. 단순하게 운영자금 700억 원을 좀 조달하는 것인데 하단의 내용을 보면 아직 자금 조달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좀 언급된 건 없고 지금 우선주 발행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증권신고서는 아직 제출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 용도로 좀 사용을 할 것인가. 자, 궁금증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하나그룹의 어떤 지배 사업구조의 재편, 사업구조를 다시 편성하는 이런 논의들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최근에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두 가지의 어떤 회사의 분리를 좀 결정했죠. 네. 첫 번째가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인데 9월 말고 요 내용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공시 보도록 하죠. 지난 9월 23일 회사는 회사의 분할을 결정해서 회사를 분리해서 둘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하나솔루션이 단순 인적 분할의 방식으로 하나갤러리아 주식회사를 분할하고 분할사는 상장 법인으로 존속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솔루션 사업부 내부에 하나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죠. 하나갤러리아를 단순 인적 분할해서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과 하나 자칭 갤러리아로 분산을 하겠다. 그리고 분사된 회사를 내년 3월에 상장까지 시키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발표된 바 있었어요. 그런데 분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화학의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분할 회사의 지분을 100% 다 가져가. 그러니까 보유자 집에서는 난 주식도 한 주도 못 받고 난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내 지분 가치가 훼손됐고 내 투자 가치가 훼손됐어. LG화학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적 분할은 분리된 분사된 회사의 지분을 나도 일정의 비율만큼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주주권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물적 분할은 간접 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내가 투자한 투자 가치가 좀 훼손됐다는 어떤 판단 때문에 악재로 좀 인식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솔루션이 백화점 사업과 리테일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갤러리아 부분을 인적 분할 결정하면서 이 내용은 긍정적인 기조 하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와 별개로 또다시 물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사업 부문 중에서 경량 복합 소재 사업 부분 그리고 태양광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하나 첨단 소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회사는 존속해서 사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발행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어떤 방식?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분할 신설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설립된다. 그런데 물적 분할은 회사의 알짜 사업이 또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고 이거에 대한 지분 전체를 하나솔루션이 100%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사업 부문 중에서 경량 복합 소재 그리고 태양광 소재 사업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양광 소재 사업. 태양광 사업 부분이 띄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소위 말하는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판을 했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자 전체적으로는 이 태양광 소재 사업 부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일부가 분사가 좀 되는 것인데 첨단 소재 부분의 자동차 경량 소재 그리고 EVA라고 불리우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시트 사업을 물적 분할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의 핵심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경량화 시트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자산의 한 5% 정도, 영업이익이 한 4%, 자산 한 5% 정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 큰 하나솔루션의 어떤 영향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 효과에 대해서는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하나솔루션에 대해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때 사업구조 재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할의 종류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투자 가치 훼손의 측면에서는 인적 분할은 다소 악재로 호재로 그리고 물적 분할이 다소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살펴보면 핵심 부문인 첨단 소재를 떼어내는 게 앞으로는 우려감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태양광 부문
태양광 부문과 관련을 해서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 태양광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 부문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또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보였습니다. 이 부문의 실적 전망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3분기 실적 기조인데 잠깐 내용 보도록 하죠. 지금 회사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언론 통해서 밝혀진 바가 2분기 현재는 2분기 현재 7분기마다 턴어라운드 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한 바 있었고요. 최근 잠정 실적 내용이 10월 27일자 있었네요. 내용 보도록 하겠죠. 회사 매출액 3조 3,656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해서 0.7%가 감소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30.4%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3,483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무려 25.4%, 전년 동기 대비 95.3%가 증가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385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43.3% 감소는 했지만 지난 전년 동기 대비 28.4%가 좀 감소됐던. 그런데 당기순이익 관점에서는 순이익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상이익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폭이 사업의 확장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의 증감치로 사상 최대 실적, 어닝쇼크, 어닝서프라이즈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영업손익 부분을 우리가 좀 주로 판단해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 2분기 대비 25.4%, 전년 동기 대비 95.3%가 좀 증가해 주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한 이 배경. 7분기 만에 사상 첫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8분기 만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한 만큼 4, 4분기 기조 그리고 2023년도에 성장 기조에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누적 매출액은요. 9조 7,250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7,84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4,861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 주목이 되는 이 태양광 사업을 포함하는 부문, 이 부문이 분할이 되는 게 아니라면 여태까지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 분할에 대해서 우려감이 깊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탄탄할 것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분할 관점에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예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좀 가졌기 때문에 매수가 좀 머뭇거려지고 조정을 좀 더 크게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회사 당근도 줬잖아요. 700억 원 규모의 공개 매수했습니다. 5만 1,000원대 공개 매수까지 하면서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투자자 보호 조치 있었는데 저는 지금 미미한 물적 분할 효과 안에서 700억 원이라는 이 회사의 어떤 공개 매수는 아주 잘한 결정이다. 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회사가 잘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2023년도 IRA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올해까지 턴어라운드 성공 그리고 영업이익의 어떤 기조를 마련했다면 2023년도부터는 확연한 성장성 하에서 주가가 순항할 가능성이 좀 크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 두 번째, 자 이건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굉장히 좀 우려했던 레시피인데 네. 자, 인적 분할은 뭐죠? 내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받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솔루션 주식을 이 배정 기준일까지 보유를 한다면 배정 기준일까지 내가 10주를 보유했어. 그러면 하나솔루션의 지분 9주와 하나갤러리아의 지분 10주를 받게 되는 네. 인적 분할 효과까지 있다. 그런데 하나갤러리아가 상장이 됩니다. 상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2023년도 3월 내지 상반기 증시 효과가 현재보다 좀 더 낮다면 하나갤러리아의 어떤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나도 상장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두 번째 중요한 투자 메리트 관점에서는 좋다. 물론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준일이 2023년도 2월 24일까지예요. 2023년 2월 24일까지 하나솔루션의 지분을 보유한다면 9주의 하나솔루션 주식과 10주의 하나갤러리아 주식을 받게 되고 한 주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면 안 돼요. 한 주는 회사가 단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예수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한화솔루션을 살펴보면 주주가치 제고도 잘 하고 있고 또 사업까지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리고 인적 분할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한화솔루션 오늘 말씀드렸던 레시피는 많이 드렸어요. 최근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제 오른 만큼 좀 빠진 것 아닌가. 목요일날 상승분을 금요일날 반납을 다 했고 오늘도 조정받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금 참여 위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우리가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를 좀 고려해야 된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다. 조정식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는 타점 설정을 좀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44,500원, 44,500원에서 47,000원 구간, 44,500원에서 47,000원 구간은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44,500원이 이탈된다면 42,000원에서 44,500원 비중 10%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굳이 추격해 나가면서 살 이유는 없다. 2월까지 시간은 좀 충분해요. 조정시 매수에도 늦진 않는데 지금 이 한화솔루션의 단기 메리트를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타점도 매수 가능하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2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44,500원에서 47,0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44,500원이 이탈된다면 42,000원에서 44,5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한화솔루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셀피글로벌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8년 11월에 설립돼서 2010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신용카드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비자, 마스터카드, JCB, 아멕스 등의 제조 인증을 받아서 전자화폐 신용카드를 제조하며 금융사와 신용카드사 등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와 관련된 COS와 제조 부문으로 사업이 구분되는데 세부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ID카드 등으로 구분되고 메탈카드 등의 프리미엄 카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카드 사업 부문 98.1%, 기타 1.9%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78억 원, 영업손실 107억 원, 당기 순손실 1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238%, 당기 순손실은 305%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예정에 따른 충당부채 반영과 전환사채 공정가치 반영에 따라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셀피글로벌의 기업 개요 확인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오늘 공시도 하나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허용화 처분. 최근 공시 내용을 보면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정정공시 의안상정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 등사 허용 가처분 내용을 보면 경영권 분쟁 소송이 언제부터죠? 10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왔던 게 아닙니다. 셀피글로벌의 최대 주주 지분이 전량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반대매매 되면서 회사의 어떤 지배권이 크게 악화되고 난 이후에 지금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사항들이죠. 소송 등의 제기, 경영권 분쟁 소송, 그리고 의안 상정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최근에 유상증자 결정의 정정 공시까지. 먼저 정정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0월 28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2023년 3월 27일자로 일정을 정정했습니다. 납입 예정일의 변경 사유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확인되어 납입 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이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 뭐냐면 회사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 새롭게 주식 발행해 주지 마세요. 환사님이라고
이 투자자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2022년 10월 27일까지 신주 발행 금지는 일단 보류해 보세요라고 법원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예정 일자는 2022년 10월 28일 납입이 2023년 3월 27일까지 정정이 된 것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본격화된 경영권 분쟁인데 먼저 타이틀만 보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의 가처분은요.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의안 상정 가처분, 의안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효력정지,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회사의 주주총회 효력이 잘못됐다. 2011년 3월 25일자 정기주총회 별지 기재의 정관 변경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게 2011년도면 몇 년 전 건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실용성은 좀 없는 것 같고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셀피 글로벌 최대 주주가 최근에 변경이 됐고요.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가 이 담보로 제공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권이 대부분들이 소실이 되면서 지분이 소위 말하면 뭐 쪼그라들었죠. 이후에 저희가 방송에서 좀 다룰 때 셀피 글로벌 최대 주주의 지배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것은 경영권 불씨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유념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후 이 액션이 좀 바로 나오는 어떤 형국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셀피 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다뤘을 때 최대 주주의 반대 매매에 따른 지배력 상실을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향후 지배력 부재에 따른 경영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결국 경영권 분쟁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공시 내용들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셨는데요. 이게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반대 매매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 네, 내용 잠깐 보면 이 부분이죠. 최대 주주 변경을 9월 달이었는데 9월 19일이었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담보 제공 계약의 해제 취소. KNJ 인베스트 대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인바이오젠의 또 장원테크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던 것이죠. 지금 최근 공시에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회사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 계약의 해제입니다. 240억 원의 담보 설정 계약을 했는데 전량 차입금 120억 원이 전액 상환되었기 때문에 담보 제공 계약이 해제, 취소되었다. 그런데 이게 120억 원이 어떻게 상환이 되었느냐? 전량 반대 매매됐죠. 회사는 190억 원의 자금을 경영권 양수도를 190억 원에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120억 원을 소위 말하는 빌려서 인수를 했죠. 자기 자금은 70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120억 원을 빌려서 인수한. 즉 이런 부분들을 부자본 M&A다라고 좀 치부할 수는 없지만 차입 인수 관점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이 부채를 동원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다. 9월 8일 날 공시를 좀 했었는데 전체 15.7%의 지분 578만 주의 지분을 좀 보유했는데 지배권이 모두 해소가 된 이후에 지금 15.7%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대 3.4%대로 지분이 좀 급감한 겁니다. 한 12%대가 시장의 전량 반대 매매되면서 최근 주가 하락의 주범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네, 높은 부채 비율의 인수였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이 최대 주주 지배력 상실에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회사에 대규모 차입금을 동원해서 인수를 하고 이게 불과 몇 주도 안 됐어요. 1개월도 안 되고 몇 주도 채 안 돼서 이게 대다수 물량이 시장이 바로 반대 매매로 소진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지배권은 상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임원은 선임이 좀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제3자로 하여금 경영권 분쟁의 소송이 좀 제기되고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최근에 회사 어떤 영업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좀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정말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안정이 굉장히 먼저 선행되어야죠. 이 부분이 아직 리스크가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자 오늘 흐름들 보도록 하죠. 4.5포인트 상승하고 있어요. 1950원인데 주가 흐름 보시죠. 지금 6호관입니다. 3,700원대 고가 5,170원대 있던 이 종목들 상승폭을 다 반납했죠. 오른 만큼 떨어져 줬는데 그런데 더 떨어져요. 이게 뭐냐. 이유 없는 주가의 하락이 아니라 최대 주주의 지분 12%가 이유도 없이 반대 매매 당한 거예요. 9월 31일 1745원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다시 소폭 좀 만회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지배권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금 로켓이셨죠. 아까 최대 주주입니다. 로켓 인터내셔널이 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다시금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지금 다시금 제3자로 하여금 신주 발행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 역시도 3월 이후로 확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 자, 이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의 여파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어떤 리스크는 이미 부각이 된 셈이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여기서 주가의 어떤 경영권 분쟁이니까 단기 시세를 좀 낼 거야 라고 현혹되는 매매를 할 이유는 없다. 자, 신규적 매수 관점은 리스크합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가장 급선무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반대 매매됨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봐라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셀피 글로벌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오픈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궁금증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